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밀렸는지,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,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, 하루하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허브리핑 안에 시장의 방향성이 다 있습니다.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허브경제TV 차호영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 맥스트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저희 허브리핑이라는 영상을 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요거 같은 경우는 시황이라든지 재료 관련해서 언급을 해놓은 영상이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또는 내일 시장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허브리핑 보내달라 요청을 하시면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그 맥스트는 메타버스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, 메타버스라는 부분이 다들 아시죠?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. 일단 뭐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준비가 되어 왔다라면서 좀 보면 됩니다. 가상적으로 향상됐던 물리적 현실과 물리적으로 영구적인 가상 공간의 융합이라고 하는데요. 뭐 얘기가 어렵습니다.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면서 공진화하고 그 속에서 사회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이다라고 하네요. 그래서 메타버스의 성장 곡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. 자, 일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, 이런 식으로 쭉 지나가면서 DNA 플러스 XRG나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이 메타버스라든지 좀 가상현실이라든지를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오큘러스라는 부분이 있는데, 요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. 저도 해봤는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. 근데 좀 하다 보면 막 어지럽고 이렇게는 하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더 성장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,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이 성장을 했다. AR과 VR 시장 규모라든지 아니면 뭐 AR에서 찾아오는 기회가 또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가, 이런 것들 봤을 때 사업별 부분에서 XR 활용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세계 규모 시장을 본다라고 해도요, AR 뭐 글라시스라고 하는데 AR 뭐 안경이라고 보면 됩니다.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요, LG에서도 무슨 안경이 하나 나오긴 했거든요.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뭐 디테일하게 막 들어가는 것보다 간단하게 그 안경을 딱 쓰면은요, 눈앞에 100인치짜리 영상이 화면이 생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좁은 공간에서도 굉장히 대형 화면을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력,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도 물론 있겠죠.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. 스마트폰 부분들도 있고요. 그래서 증강현실 적용 사례라고 해갖고요,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. 굉장히 뭐 활용 방안이라든지 활용 부분은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 많은 회사들이 네이버에서 간단하게 이제 메타버스만 찍는다라고 해도요, 그 메타버스로 연결하거나 메타버스로 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협업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뭐 네이버의 제페토 유명하잖아요. 아바타들이 놀 수 있는 월드라는 거죠. 그 다음에 뭐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 안무 버전 뮤직비디오 공개가 되어 있고요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상 공간에서 내가 직접 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아바타를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노는 겁니다. 우리가 간단하게 이런 아바타 모양이 아니라 진짜 사람같이 꼭 닮은 이런 가상의 인플루언서라든지 모델이라든지 가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우리가 하고 있죠. 굉장히 많아요. 뭐 구찌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나이키라든지 뭐 로이비통이라든지 이런 현실 세계의 무슨 메이커라든지 아니면 뭐 상표를 갖고 있는 것들,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 세상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이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의 IP 사업 제휴 제시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디즈니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JYP라든지 YG라든지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라든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겠죠. 예, 특히 뭐 게임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 있습니다. 네,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 됩니다. 그래서 게임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, 그래서 LOE가 뭐 제휴를 하면서 루이비통 IP로 활용한다. 그래서 뭐 의류, 신발, 가방, 뭐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이템을 장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가상 안에서도
이거 예쁜데 근데 현실에 오면 그런 거랑 똑같은 게 있어. 그러면 현실에서도 매출이 나올 수도 있고 그 가상 안에서도 이 아이템을 사면서 매출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무한히 성장이 가능한 부분이고, 우리가 지금은 인터넷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가상 세계로 들어가서 3D로 인터넷을 하는 게 아니라 2D로 하는 거잖아요. 모니터에 있는 그 네이버 화면이라든지 구글 화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터넷을 하는 건데, 앞으로의 세상은 우리가 뭐 아바타를 이용해서 그 세상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. 그래서 사회, 경제, 문화 활동으로 이루는 새로운 공간이 형성이 될 거고,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뭡니까? 시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. 가상현실은 우리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, 그게 뭐 프랑스가 됐던 한국이 됐던 일본이 됐던 미국이 됐던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을 내가 마치 거길 가본 양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초기의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현재의 메타버스 이런 부분이 조금 약간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계속해서 기술은 발달이 되고 있고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. 근데 현재의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게임과 가상, 생활과 소통 공간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. 협력, 교류, 여가, 문화, 융합 형태의 등장을 했죠.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. 회사에서도 내가 뭐 무슨 회의실에 들어가고 직접 의자에 앉아갖고 책상 위에서 뭐 적어가면서 그렇게 회의하는 게 아니라, 그냥 뭐 내가 내 책상 안에서, 사무실에 있는 내 책상 안에서, 집에 있는 내 책상 안에서 이 메타버스 가상현실로 들어가갖고 책상에 앉아서 서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.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맥스트로 연결해갖고 메타버스 세상으로 좀 보시면 된다. 그래서 메타버스 세상이 도래할 거고요. 5G 네트워크 등장으로 메타버스, 뭐 CPND 생태계, 뭐 성장 촉발한다라고 하는데요. 모바일 컨텐츠라든지 앱 개발 플랫폼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쪽인데, 글쎄요. 이 모바일 컨텐츠랑 플랫폼 쪽으로는 우리가 그 맥스트를 좀 연결해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. 일단은 5G로 촉발되고 있는 융합 서비스 시장인데요. 지금 당장은 5G가 막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, 이게 나온 지 한 2년, 3년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5G의 속도를 누릴 수 없다,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가상 융합 메타버스 시대는요, 5G 킬러 컨텐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. 컨텐츠 개발 플랫폼 시장이 확대가 되고요. 초고속, 초연결, 초저지연 환경입니다. 이게 기본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솔직히 안타까운 부분이죠.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뭐 기기의 확산입니다. 안경을 쓴다든지 아니면 모자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헬멧을 쓴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세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, 그런 것들도 개발을 해야 되겠죠. 가상적으로 향상된 물리적 현실, 그리고 물리적으로 영구적인 가상 공간의 융합이다라고 하는데 말이 되게 어려워요.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증강현실이라든지 라이프로킹이라든지 뭐 거울 세계라든지 가상 세계 이런 쪽으로 딱 연결해 보면 될 것 같고, 일단 가상적으로 확장된 물리적 현실,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연구화된 가상의 공간의 융합이라고 하는데 말이 조금 어렵죠. 요거는 그냥 요대로만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, 우리가 DNA라고 해서, 그리고 플러스 XR 뉴딜이라고 해갖고요, 메타버스 관련 사업에 대해서 우호적인 정부 정책에 나왔다라는 겁니다. 디지털 뉴딜 정책입니다. 그래서 D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 구축이라든지 개방 활용이라고, N 같은 경우는 결국은 5G일 거고, A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, 스마트 공장, 스마트 시티, 뭐 실감나는 콘텐츠 이런 부분에다가 플러스 메타버스라고 해서 XR까지 좀 골라 붙인 거죠. 그래서 요런 가상 증강 현실 플랫폼 요런 것까지 보시면은 뭐 나쁜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5G 전략 산업 육성을 한다라고 하는데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맥스트랑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죠. 맥스트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 디바이스라든지 AR, VR 디바이스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인 거고, 5G는 그렇게요. 직접적으로 우리가 맥스트를 보는 데 있어서 연결된 거는 아니고, 5G가 기본적으로 밑에 깔려 있어야 그 위에 메타버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올라갈 수 있다,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에서 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. 그래서 컨텐츠 뭐 다양한 메타버스 킬러 컨텐츠 출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맥스트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플랫폼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술 도구 제공을 하는 게 맥스트이고요. 그 다음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초고속, 초연결, 초저지연 환경 같은 경우는 결국은 통신사 부분이겠죠. 그 다음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, 애플, 뭐 페이스북 이런 식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, 이 페이스북이 메타라고 상호를 바꾸고 메타버스 쪽에 집중을 한다라고 좀 공식 발표가 나왔죠. 자, 일단 뭐 현실 같은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서 논다 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현실 속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물건 디바이스라든지 뭔가를 안경을 낀다든지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를 통해서 본다든지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표시가 나는 것들, 이런 가상 공간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. 예전에도 이런 영화라든지 드라마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은 아무래도 좀 메타버스라는 게 뭐냐, 아니면 뭐 가상공간이라는 게 뭐냐, XR이라는 게 뭐냐,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게임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NFT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가 뭐 위험한 조정이나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.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위험한 자리가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내가 한 번 정도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결국은 전 고점을 돌파하는 강력한 반등이 나올 거다,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이 언저리 구간에서는 조금씩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11월 매매 결산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